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잉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그루잉진이고요. 오늘 이제 투트랙님이 또 강의에 대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쿠팡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신청해주신 대표님들 다 이제 제가 듣기로 각자 이제 사연을 통해서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여기 사연을 신청할 때 마음, 그때 막 떨려서 막 이렇게 당첨되고 싶고 내가 이걸 또 배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이제 온라인 판매로 매출이 안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꾸준히 안 와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하다가 막 한 달, 두 달 해보다가 조금 이제 매출 안 나오고 힘들다 하면은 아, 이거 또 내가 아닌가 보네. 또 뭐 다른 거 해봐야지, 블로그 해봐야지, 뭐 인스타 해봐야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뭐 많은 사업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 답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난 대박까진 몰라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까지는 이룰 수 있으니까 꼭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의 주제는 쿠팡에서 매출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는 모든 이제 강의를 할 때 무조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단 1%도 남기지 않고 다 알려드립니다. 정말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다 담았고 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그러니까 꼭 이걸 들으시고 적용하시고, 또 하나 또 제가 꼭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꼭 정답은 아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나의 경험이 추가돼서 내가 이거 그루잉진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해봤을 땐 이건 좀 다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본인의 딱 경험이 되고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정답은 알 수 있지만 한번 시도해보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대표님들이 쿠팡이랑 네이버의 그 성질 자체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네이버에서 저 사람 매출 1억 냈네, 쿠팡에서 1억 냈네, 그래서 그냥 쿠팡을 하고 요즘 쿠팡이 잘 팔린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와 쿠팡이 대체 뭐가 다른 점이냐,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준비를 이거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싱한 상품은 어디서 팔아야 매출이 나올까? 대표적인 플랫폼 쿠팡하고 네이버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뭐 지마켓, 뭐 11번가, 오레이즈, 뭐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플랫폼이 일단은 알아야 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조미디어라는 데서 2023년에 이제 사용자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아세요? 그 모수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모수가 259분이었거든요. 그 메조미디어라는 데서. 근데 아직까지 네이버가 20대에서 40대까지 사용자 비율이 네이버가 더 많았었어요. 아직까지는 62% 정도가 나왔고 쿠팡은 60%. 저희가 매출로만 보면 쿠팡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설문조사 내에서는 아직도 네이버 이용하시는 분들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쿠팡을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쿠팡은요, 노출 방식이 사용자 맞춤 롤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가 여기서 선풍기를 검색해서 쿠팡에다가 키워드 검색창에 선풍기를 검색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선풍기와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검색한 선풍기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막 나이, 뭐 성별, 지역 기반 이런 게 다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품을 선풍기를 검색한 다음에 클릭을 한번 했다가 다시 백을 했어요. 또 선풍기를 검색했어요. 그럼 내가 클릭했던 상품이 1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쿠팡은 내가 클릭했다가 다시 백한 다음에 내일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를. 그래서 이게 1위, 2위, 3위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마다. 똑같은 고정 노출이 아니다 라는 점.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희가 쿠팡 상세 페이지 보면 막 쿠팡 뭐 선풍기 키워드 1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마케팅적 활용이에요. 사실 쿠팡 1위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이버처럼 딱 고정 순위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마케팅적 활용인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맞춤 롤링이기 때문에 장점인 것도 있겠죠. 이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반면에 네이버는
무조건 상품 점수에 따른 고정 노출이에요. 명확하죠? 이제 이거는 제가 들어가서 봐도 그렇고 대표님들이 들어가서 봐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제가 선풍기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순위들, 대표님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선풍기 순위들이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점, 이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비스인데, 쿠팡은 오직 쇼핑만을 위한 서비스예요. 네이버는 막 블로그, 카페, 뭐 네이버 쇼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쿠팡에서는 SEO 최적화가 네이버보다 조금 덜 강조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직 쇼핑이에요. 여기 들어온 쿠팡 앱을 킨 사람들은 뭔가 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반면에 네이버는 이제 블로그를 찾는 사람도 있고 카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은 블로그를 원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요. 카페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SEO 최적화라는 게 네이버에서 더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연령층으로는 쿠팡은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층이 좀 다양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연령층이 좀 높을수록 쿠팡 이용하시는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것도 메조미디어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조금 젊은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을 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그렇구나. 쿠팡이랑 네이버 저렇게 다르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타겟이 만약에 50대, 60대 타겟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전략을 세워야겠죠. 우리가 대표님들이 막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를 딱 정해놓고 딱 세부 타겟을 잡고 거기부터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한 군데서부터 내 상품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키울 거냐, 난 쿠팡에서 처음에 상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네이버에서 상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거냐, 이걸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각자 카테고리가 어떤 걸 팔고 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0대에서 60대까지 쿠팡이 많다 하는데 또 내 상품별로 다를 수가 있겠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뭐 되게 진짜 저가는 상품인데 이거 쿠팡에서의 판매량이 많은지 네이버에서 판매량이 많은지 이건 지마켓에서도 잘 팔리는 상품인지 그거를 본 다음에 난 그러면은 내 상품은 지마켓에서 키워드 수요가 나쁘지 않고 이건 광고로도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하면은 지마켓을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냥 막 나는 무조건 쿠팡에서 팔 거야, 네이버에서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딱 내가 어느 채널부터 파야겠다 전략을 세워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쿠팡 판매 방법을 알려드릴까? 그거는 이제 대표님들이 매출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단계에서 매출을 만들기에 쿠팡이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예요.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은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별 롤링 시스템이에요. 자, 이 장점이 뭘까요? 왜 롤링 시스템이 되면은 왜 이걸 제가 장점이라고 넣어놨을까요? 네. 소비자가 비교하는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롤링 시스템의 장점은 내 상품이 어떻게든 노출이 될 수 있다. 네이버는 순위 안에 못 들어가면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사용자별 롤링 시스템이니까 누군가에게는 내가 보일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1년 전에 올려놓은 상품이 갑자기 주문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뚱맞게. 이 1년 전에 한 번도 주문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 그게 네이버였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확률이 크다. 근데 쿠팡은 사용자별 롤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는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진행했을 때 노출이 보장된다. 이거는 저희 쿠팡 광고를 돌리면 수동 성과형 광고든 아니면 매출 최적화 광고든 저희가 무조건 비검색 영역에 노출이 되잖아요. 비검색 영역에 노출이 돼서 무조건 광고비가 타고 소비자에게 노출이 됩니다. 근데 네이버는 CPC 금액으로 설정을 해놓고 하면 만약에 그것도 1페이지 1위, 2페이지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광고를 설정해놔도.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광고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비검색 영역 노출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꼭 광고를 돌렸을 때 상위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내 상품이 보여질 수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유입이 없어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이거는 일단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사회적 증거 리뷰하고 상세 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이건 뭐 잘하고 못하고 없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이후에 매출이 왜 안 나와? 했을 때 유입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유입 만들어내기가 쿠팡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위 노출이 되어 있지 않거나 내가 진짜 광고 비용으로
큰 금액, 남들보다 더 많은 CPC 비용을 올리지 않는 이상 광고를 돌려도 노출이 안 되니까. 네이버 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 많죠. 이제 광고 돌리는데 광고 돌리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분석해 보면은 광고가 그냥 없어요. 막 10페이지에 있어요, 광고가. 광고의 의미가 없는 광고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이제 쿠팡의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로켓 배송, 로켓 그로스. 이제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허들이 낮아져가지고 입점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이 그로스 마크가 붙어 있으면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개 때문에 사실 쿠팡이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로켓 그로스, 로켓 배송으로 또 전환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게 또 쿠팡의 장점이고, 상세 페이지 경쟁 강도가 낮아요. 네이버는 GIF 삽입이 가능해서 휘황찬란하죠. 막 진짜 3D도 들어간 데 있어요. 뭐 선풍기를 예로 들자면 막 선풍기 날개 모터만 따로 떼어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막 날개 돌아가는 뭐 3D로 막 돌아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쿠팡은 GIF가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세 페이지의 경쟁 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상세 페이지가 팔리는구나라는 게 있어요, 쿠팡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난 부담스러워, 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쿠팡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쿠팡의 장점은 이렇게 되고, 네이버의 장점은 이거죠. 사실 이 두 개, 낮은 수수료와 정상 기간. 수수료가 이제 막 카드별로 다르고 막 무통장 입금 다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쿠팡이랑 네이버랑 수수료 정책이 다르죠. 네이버는 수수료가 어떻게 붙어요? 이거 막 카드 썼을 때 몇 프로, 무통장 입금했을 때 몇 프로, 이렇게 나뉘죠. 막 이거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나뉘나요, 네이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회사에 대한 방향성이, 네이버는 약간 이 쇼핑 스마트 스토어가 피지사 같은 방향이에요. 피지사. 그러니까 피지사가 카카오페이, 뭐 KG 이니시스 이런 데처럼 이제 그 결제를 무슨 수단으로 결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근데 쿠팡은 카테고리별로 다르죠. 식품 뭐 10.8%, 뭐 생활용품 몇 프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시스템 자체가, 사업 방향 자체가 좀 달라요. 여기는 피지사 정책, 여기는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나뉘는 정책.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수수료가 낮은 이유가 되는 거고, 정상 기간이 또 네이버의 엄청 장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온라인 사업에 투자할 돈, 여유 자본이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쿠팡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네이버에서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장담을 하는데 한 번도 그걸 못 본 분이 없어서, 이제 대표님들이 쿠팡에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민이 생깁니다. 돈 어떻게 하지? 왜냐면 정산이 쿠팡은 한 두 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매출이, 저희가 자본금을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결국 매출이 오를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시작했어요. 자, 1,000만 원치 이번 달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물건 사는데 1,000만 원 썼죠. 1,000만 매출 나왔어요. 1,000만 원 2달 뒤에 들어오죠. 그럼 나 또 물건 사야 되잖아요. 물건 점점 팔리니까. 그럼 또 나는 그 2달을 버틸 3,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의 자본금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물건 못 사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품절 걸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은 판매량이 없어서 이 정상 기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왜 문제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매출이 나오시면 나오실수록 저 정상 기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막 무자본 창업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무자본 창업이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탁을 하더라도 결국 돈이 돌아야 되고, 또 돈이 돌수록 내가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광고도 더 많이 돌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정상 기간이 짧은 게 네이버가 장점이어서, 만약에 내가 자본금이 많지 않다 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길을 쓰고 네이버에서 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지마켓 이런 데는 2주 정도거든요. 그런 데서 팔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자 혜택의 기회가 많아요. 리뷰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뭐 원뿔딜, 뭐 쇼클립 핫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저희가 프로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이버에서는. 근데 쿠팡에서는 그런 프로모션 혜택이 많이 없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구매자 혜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유입을 만들어내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쿠팡에서는 장점이었지만 GIF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GIF 삽입이 가능해서 내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능력이 좀 있고, 이 소비자들이 후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잘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난 상세 페이지가 강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에서 GIF를 삽입해서 내가 유입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이버의 장점입니다. 자, 쿠팡의 단점은
진짜 철저하게 고객 기반이에요. 자, 이 경우 있으세요? 혹시 쿠팡에서 판매하신 분들, 내가 반품을 받았어요. 근데 반품을 시켰는데 고객이 반품이 나한테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품해줘야 되는 상품인지도 판단이 안 됐는데 이미 환불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이 좀 억울하죠. 막상 받았는데 파손이 다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거 사실 반품했으면 안 되는 상품인데 이미 우리는 환불까지 다 처리가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좀 단점이다. 그래서 철저히 고객 기반의 사이트가 쿠팡이다. 이게 좀 저희 판매자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정상기간이 최소 2달 이상이 걸려서 자금이 스탑 걸리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이제 지인분들이나 이 스마트스토어 아니면 쿠팡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이거 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이 자금에 대한 이슈가 온다. 매출이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된다. 저도 실제로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것들 이런 거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규모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은 그런 정부 지원 대출 사업 이런 것만 알아보는 직원도 계세요. 왜냐하면 자금이 돌아야 회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겪게 될 이슈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내가 자금 확보를 충분히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딱 뭔가 하나 터지는 상품 나왔을 때 그때 거침없이 쭉쭉쭉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매자 혜택이 없죠. 리뷰를 작성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쿠팡은 거의 없습니다. 뭐 포인트를 주거나 뭐 혜택을 주거나 뭐 알림 발송을 하거나 이런 장치들이 없어가지고 구매자 혜택이 좀 적다는 것도 쿠팡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인허, 이게 이제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를 많이 겪는 상황인데, 이제 브랜드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템 인허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상품을 도매매해서 소싱을 해서 이제 쿠팡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막 50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돈 좀 벌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안 들어와서 봤더니 다른 판매자가 100원 더 싸게 해가지고 아이템 인허로 내 상품에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리뷰 다 뺏기죠. 순위 그 사람이 다 가져가죠. 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 사람한테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상세 페이지가 뭐 저작권을 위반했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내 브랜드를 임의로 썼다거나, 이게 우리가 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도매매 사이트, 나도 도매매, 저 사람도 도매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100원 싸게 팔아.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그럼 뭐가 잘못됐는데? 소비자들은 100원 싸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키운 상품이 한 번에 리뷰도 다 뺏기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조드리는 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라, 샘플 하나라도 사가지고 사진도 찍고 썸네일도 만들고 다 해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커요. 저도 이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게 억울할 때는 내 상품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막 50원, 100원 낮아져가지고 아이템 위너로 내 거 뺏기게 되면은 진짜 배 아픕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래픽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팔려면 노출이 돼야 되는데 노출 자체를 못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상위 노출 판매자와의 격차가 이미 너무 벌어져 있죠. 막 선풍기 같은 거 예를 들어볼게요. 선풍기 같은 거 1페이지 1위에 있으면 뭐 리뷰가 거의 막 5,000건, 10,000건 이렇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마케팅 비용으로 한 달에 뭐 100만 원 쓴다고 치고 그 10,000건짜리 리뷰 달린 거에 우리가 부닥칠 수가 있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풍기가 이렇게 1위에 선풍기가 있고 리뷰가 5,000건 있습니다. 5위에 내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선풍기가 위치해 있고 리뷰가 30개 달려있어요. 내가 소비자예요. 근데 가격적으로 얘가 10만 원인데 얘가 막 2만 원이에요. 이러면 한번 비교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가격도 그렇게 차이 안 나. 그러면은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5,000건의 리뷰가 신뢰가 있을까요? 30건의 리뷰가 신뢰가 있을까요? 그쵸. 이거는 뭐 우리가 판매자가 아니라 왜 내 상세 페이지 너무 좋고 너무 이거 다 혜택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왜 안 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소비자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1,000원 더 싸더라도 이 리뷰 달려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뭔가 여긴 좀 배송도 빨리 오고 막 하겠지? 하는 생각에 사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내가 진짜 상세 페이지를 미친 듯한 후킹 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잡고 팔거나, 아니면은 프로모션을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원뿔딜, 핫딜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정말 많아요. 네, 네이버 쇼핑 공식 블로그 이런 데 가보시면 이제 어떤 프로모션들 진행되는지, 뭐 쇼클립 핫딜 같은 것도 있고, 뭐 원뿔딜 언제 시작하는지도 있고, 뭐 기획전, 이래서 내가 남자 의류를 판다, 그럼 남자 의류 쇼클립 기획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약에 내가 시작을 한다, 매출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순위를 올려가지고 막 어떻게든 SEO 최적화 중요하죠. 그거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한 3주간, 2주간 SEO 최적화로 맞추고 어떻게든 순위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한계라는 지점이 온다. 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막 순위를 올리려고 노력하기보다 이런 프로모션들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당첨이 되면 끌고 오는 트래픽이 생겨요. 그러면은 판매가 일어나겠죠? 판매가 일어나면은 내 상품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럼 내 키워드 순위에서도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날짜를 정해놓고 뭐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날은 모든 플랫폼별로 프로모션을 다 체크해요. 뭐가 하고 있는지. 네이버는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쿠팡은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11번간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다 체크한 다음에 다 신청합니다. 제가 생각한 화요일은 그 일을 하는 날이에요. 오전 동안은 무조건 프로모션을 신청하는 날이에요. 그 날은. 그래서 이런 것들 SEO 최적화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이거 혹시 신청해본 대표님 계세요? 쇼클립 핫딜이나 원뿔디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원뿔도 요번 신청을 했는데 네. 거기서 그것까지 잘 제가 신청한 사진이랑 이렇게 나오고 딱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 또 이메일로 뭘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나중에 지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신청해 보셨다는 게 저는 인정입니다. 진짜 이거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이거 진짜 쇼클립 핫딜. 이게 리뷰가 없어도 당첨이 돼요. 등급 없어도 씨앗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대표님들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레퍼런스를 많이 봐야 돼요. 진짜 레퍼런스를 보는데 4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돼요. 이 쇼클립 핫딜을 신청할 때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쇼클립 핫딜에 당첨된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네이버 쇼핑 공식 블로그 가면은 네이버 쇼핑 공식 블로그에 쇼핑 라이브 탭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쇼클립 핫딜 신청,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쇼클립 핫딜의 이번 주 선정자들입니다 라고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당첨된 애들이 쇼클립을 어떻게 만들었지? 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쇼클립을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쁘게 만들 수 있거나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몇 초로 했는지. 그러니까 진짜 좀 분석적일수록 좋아요. 쟤네가 몇 초로 만들었지? 사람이 어떻게 나오고 있지? 제품 어떻게 보여주지? 뭐 문구는 못 썼지? 뭐 할인 행사를 몇 프로 정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를 보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똑같이 쇼클립 핫딜을 신청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이거 쇼클립 핫딜로 한 3일 동안 한 200~300만 원 정도가 팔린 상품이 있어요. 근데 돈 빵원이에요. 신청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쇼클립 핫딜이 당첨되면 어디 노출되는지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냥 이런 분들도 있어요. 원뿔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원뿔들이 어디 노출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 내가 당첨이 됐는데 내 거 어디 보이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표님들은 다 사업자고 사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꼼꼼해져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막 야, 제가 쇼클립 핫딜 좋대. 쇼클립 핫딜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쇼클립 핫딜이 어디 노출되는 거지? 평균적으로 얘네가 트래픽이 몇이 나오고 있지? 라는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우르르 가가지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쿠팡을 추천한 이유, 그러니까 매출이 아직 한 1,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린 이유예요. 저관여 상품, 그리고 상세 페이지 경쟁 가도가 낮고 무조건 내 노출이 된다. 어떤 상품이든 내가 비검색 영역에서 광고를 돌리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쿠팡을 먼저 추천을 드린다는 점. 그래서 오늘 쿠팡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 방법을 진짜 1%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담았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4가지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하는 게 있다면 뭐 쿠팡 라이브, 뭐 로켓 크로스 입점하는 거, 로켓 배송. 사실 크로스도 저는 이제 막 공부하고 있어요. 전 스마일 배송은 좀 이렇게 입점을 이제 시키고 있는데 지마켓 스마일 배송, 근데 로켓 크로스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로만 해도 저는 쿠팡에서 한 매출이 작게 나올 때는 4천, 많이 다운은 한 6~7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로켓크로스는 그 사입하는 사람들 로켓 크로스, 그쵸. 로켓 위탁은 크로스가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내가 실제로 물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은 이 4가지만 하시면 모르겠어요. 전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팔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걸 진짜 내가 열심히 했다면. 무료 노출 프로모션, 할인 쿠폰, 광고,
짧은 영상 등록 이 4가지를 진행하시면 무조건 매출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판매한 상품도 이렇게 했을 때 안 팔리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막 판매량이 진짜 대박이 나느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한두 개 나가는 정도는 이 정도지 팔리는 건 무조건 팔렸습니다. 자, 무료 노출 프로모션. 저희가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이 쿠팡 판매자 페이지 들어가서 윙이에요, 윙. 판매자 페이지 들어가서 이 프로모션 탭에 보면은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 노출되는지 여기 클릭해 보면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알려줘요. 이제 어디 쪽에 노출이 되고 어떤 기능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노출되는 장소들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클릭하게 되면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청, 내역 나오고 내가 신청 가능한 상품들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예상 매출 높은 상품들, 이건 잘 팔리는 상품들이죠. 너 이거 잘 팔리니까 이거 무료 노출에 넣으면 더 잘 팔릴 수 있어 라는 것들, 그리고 리뷰 평점 좋은 것들, 그리고 새로 등록한 상품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료 노출 신청 가능한 상품들을 보면은 리스트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 상품이 나오고 이게 현재 판매가 나오고 프로모션, 이걸 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 프로모션의 할인은 쿠팡에서 정해주거든요. 저희가 막 이거 10%만 할인하고 싶어, 이게 지금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할인 폭에 들어간다 내 상품이, 그러면은 무조건 신청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스마트 요청을 클릭하게 되면 쿠팡에서 검수가 한 하루 정도 걸리고요. 검수가 이루어진 뒤에 노출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죠.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무료 노출 프로모션 활용하기. 자, 첫 번째는 판매자 계정에 따라서 이게 비활성화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매출이 제 경험상으로는 물론 이게 또 바뀌었을 수 있지만 제가 쿠팡을 입점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저는 한 300만 원 정도 월 매출? 그때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생겼던 것 같아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비활성화되는 계정들이 있다 라고 해서 판매자 계정에 따라서 노출되는 분이 있고 노출되지 않는 분이 있는데 한 제 기준으로는 3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노출이 되기 시작했었다. 그 노출이 되면은 무조건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조건이 있어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다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상품이 14일간 5건 이상 판매가 돼야 내가 등록한 상품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방법이 있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할인율 검토하고 마진이 남는다면 무조건 진행해보는 걸 전 추천드려요. 자, 왜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인율 프로모션에 들어갔는데 내가 할인율 책정해보니까 남는 돈이 막 200원이에요 사실 막 돈이 남는 게 없잖아요. 아, 뭐야 이거 프로모션 들어갔는데 뭐 이득 하나도 없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꼭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노출되는 탭이 있고 저희가 윙에 또 노출되는 탭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서 상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상품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진이 적더라도 무조건 일단 팔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팔리고 리뷰도 쌓였고 아 이제는 이거 무료 노출 프로모션으로 내가 좀 손해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은 그냥 무료 노출 프로모션 종료하고 광고 돌려도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근데 초반에 판매량 만드는 건 무조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쿠팡,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면 잘 팔리는 상품들을 팔게 해야 우린 스스로 장사하는 회사인데 밀어줘야 되잖아요. 상품 등록 이제 했다고 막 그걸 밀어주면은 당연히 이제 쿠팡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쿠팡은 매출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어떻게든 팔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인율 진행해보고 다음은 노출 비용이 무료입니다. 이거 뭐 돈 드는 게 없어요. 막 광고처럼 내가 뭐 돌리는데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인 가만 책정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인데 저희가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신청할 때 여기에 재고 수량을 쓰는 란이 있어요. 무료 노출 신청하면서. 근데 이거는 쿠팡 측에서 제가 올바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재고가 여유 있을수록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승인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재고가 사무실 보니까 막 10개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올 일정이 타이트하게 어쨌든 맞춰질 것 같아. 근데 지금 10개 있으니까 10개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막 9,999개 이렇게 여유 있게 둬야지 프로모션에 승인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9,999개로 프로모션 신청했는데 재고가 품절이 걸렸어요. 그냥 그때 품절 걸어버리세요. 상품에. 그럼 자동으로 프로모션도 꺼집니다. 막 나 10개 있으니까 10개라고 적으시지 말아라. 그리고 쿠팡 담당 MD분이 필수로 추천하는
노출 전략입니다. 이게 그 쿠팡에서 판매를 하면 몇 프로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위 몇 프로를 뽑아가지고 그 상위의 매출을 일으키는 분들한테는 담당 MD가 붙으세요. 쿠팡에서 4대 1로 쿠팡 MD분이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막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매출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윙에서 팔려면 뭐를 좀 열심히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무조건 잘 이용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매출이 잘 나온다. 광고보다도 이 효율이 좋은 분들이 훨씬 많다. 실제로 저도 광고보다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서 효율이 좋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자, 똑같아요. 쿠팡이든 네이버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유튜브든. 자, 저희가 뭔가 이 알고리즘을 태워야 되고 뭔가 함에 있어서 극대화를 시키려면 그거에 대해서 힘을 서포트 해줘야 돼요. 프로모션을 내가 선정이 됐어요. 신청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모션 이제 선정됐으니까 알아 잘 팔리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매를 발생시켜야 돼요. 뭐 지인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그 프로모션에 들어간 상품을 초반에 매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쿠팡이 그러죠. 프로모션 들어왔는데 이거 잘 팔리네? 얘 좀 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도 밀어줘 볼까? 라고 해서 노출을 더 많이 발생시켜주게 됩니다. 자, 노출이 당연히 되면 팔리는 수가 많아질 테니까 상품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 상품 점수가 올라가면 프로모션 영역 내에서도 상위 노출이 되고요. 프로모션 영역이 아닌 윙에서도 상위 노출이 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똑같아요. 유튜브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좋아요 수가 많이 달리면 그 영상이 계속 알고리즘 타잖아요. 똑같아요. 저희가 뭐 어떤 프로모션을 했을 때 이 프로모션을 하고 넣고 끝이 아니라 그 프로모션을 태우고 거기다가 힘을 빡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쿠팡에서 얘 뭐지? 얘 좀 약간 잘 팔리는 상품인가? 더 밀어줘 볼까? 뿌려주게 됩니다.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저 앞에 네이버에서 쇼클립 핫딜도 선정이 되면 쇼클립 핫딜 영역이 있는데 한 노출 구자가 제가 지금 봤을 때 앱상으로 한 6개 정도가 돼요. 시간 하루마다. 그럼 내가 쇼클립 핫딜이 선정이 됐다. 쇼클립 핫딜 선정이 됐으니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쇼클립 핫딜 내에서 내가 매출을 만들면 쇼클립 핫딜 내에서도 내게 상위 노출이 됩니다. 이 인스타그램 광고도 똑같고 틱톡 광고도 똑같아요. 내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한다 이렇게 하신다면 지인분들한테 내 광고 계정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거를 좋아요 같은 걸 누르게 해서 그 광고 계정이 더 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고리즘 탈 수 있게. 이거는 단지 쿠팡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프로모션에 이걸 꼭 적용하시면 훨씬 더 극대화된 효율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할인 쿠폰 활용하기입니다. 할인 쿠폰도 역시 프로모션에서 할인 쿠폰 관리 탭이 있어요. 이건 아마 등급에 관계없이 그냥 매출 관계없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할인 쿠폰 만들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할인 쿠폰 만들기 하시기 전에 요 예산을 꼭 설정해 주셔야 돼요. 월변 예산 설정. 이거를 해주셔야지 이 할인 쿠폰 만들기 했을 때 할인 쿠폰이 진행이 됩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막 나 지금 한 달에 10만 원만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크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 나와 있죠. 설정한 예산의 90%가 소진되면 쿠폰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쿠폰을 한 이건 뭐 5천만 원까지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5천만 원 넣는다고 해서 5천만 원 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할인 쿠폰을 만들어서 그 할인 쿠폰이 나가는 만큼만 사용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예산으로 내가 얼마까지 허용할 거야. 내가 만약에 난 10만 원 이상 되면 쿠폰 이제 주지 마. 이렇게 하면 여기 10만 원 넣는 거고, 근데 저는 쿠폰은 그냥 무한정으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5천만 원 정도 넣어놔요. 이해되셨죠? 네. 그냥 높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산 이거. 그래서 할인 쿠폰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게 돼요. 할인 쿠폰 만들기. 자, 쿠폰의 종류에 즉시 할인 쿠폰과 다운로드 쿠폰이 있는데 저는 다운로드 쿠폰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즉시 할인 쿠폰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 즉시 할인 쿠폰 원래가 짝대기 찍 즉시 할인 쿠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 쿠폰은 여기 상품 나오고 다운로드 쿠폰 1,000원짜리 받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막 그냥 마케팅 책 보고 이러면서 소비자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이게 또 손실 회피 성향이 생겨요. 이걸 안 쓰면은 좀 뭔가 손해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쿠폰을 받게 하면,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쿠폰을 받았으니까 뭔가 조금 혜택을 더 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즉시 할인 쿠폰은 그냥 즉시 할인 쿠폰 이러니까
다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 쿠폰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 쿠폰명에 뭐 브랜드명,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안 쓰셔도 괜찮아요. 행사명은 필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뭐 봄맞이, 여름맞이,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행사 같은 것도 있겠죠. 추석맞이, 뭐 이슈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슈들, 뭐 아니면은 1주년, 뭐 창립 1주년, 막 모르잖아. 누가 창립 1주년을 어떻게 알아, 소비자들이. 그냥 그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쿠폰 할인 넣어주고, 이 유효기간은 날짜 지정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날짜 지정을 그냥 최대치로 해줍니다. 이게 아마 90일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쿠폰을 계속 발행을 해줘요. 상시로. 꺼지면 또 만들고, 꺼지면 또 만들고. 발행일로부터 며칠, 이거는 내가 이 쿠폰을 만든 시점에서 뭐 이거를 3일 넣으면은 3일 동안만 쿠폰이 발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할인 방식을 정률, 정액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액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0원 이상 구매 시 1,000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제가 만약에 10,000원짜리 판매한다고 치면은 그냥 무조건 10,000원 사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게끔 저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000원 이상 구매 시 1,0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넣고 있고요. 최대 발급 인원은 1개. 이거는 뭐 대표님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전 무조건 1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어떤 상품, 내가 만든 이 쿠폰을 어떤 상품을 넣을 거냐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내 옵션 아이디, 상품 조회에 들어가셔서 옵션 아이디 추가시켜 주시고 상품 조회 누르시면 상품이 뜨고, 거기다가 이제 쿠폰 적용하기 누르면 한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한 하루 이내에 선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쿠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또 쿠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쿠폰은 저희가 붙이는 이유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소비자들이 이거 지금 할인하고 있는 상품이네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운로드 쿠폰을 활용하고 있고요. 할인 쿠폰을 발급 중이라면 내가 할인 쿠폰 발급 중인 상품이라는 걸 여기저기 알려야 돼요. 자, 이것도 고객들은 모르고 나 혼자 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들은 할인 행사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나 혼자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뭐 쇼츠, 만약에 쿠팡도 쇼츠가 생겼죠. 그래서 짧은 영상 등록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쇼츠로. 그래서 썸네일에다가도 저는 쿠폰, 이렇게 썸네일이 이렇게 있으면 전 여기다가도 쿠폰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요, 썸네일에. 그래서 이게 1,000원짜리 쿠폰 적용되고 있는 상품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줍니다. 상세 페이지도 넣어줘야 돼요. 내 상품에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하려는 분들이라면 상세 페이지를 보시겠죠. 상세 페이지 상단에도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문구를. 자, 오늘이 15일인가요? 12일. 자,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단 3일간만 쿠폰이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제 고객들이 3일간만 쿠폰이 적용되면 나 3일 내에 무조건 사야겠네 라는 이제 급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판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할인 쿠폰을 90일짜리 붙였는데 행사를 3일간만 제공한다면 이거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바꿔줘요, 그걸. 3일 되면 또, 왜 어차피 미리 캔버스로 하나 배너만 만들어 놓으면 날짜만 바꾸면 되잖아요. 날짜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썸네일에도 저 넣어도 되나요? 쿠폰을. 네, 쿠폰 이미지를 넣어도 그게 뭐 노출 중지되고 이런 건가요? 저는 아직 없었어요. 예. 근데 사실 저도 그게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000분이 보셨다. 3,000분이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쿠팡에서도 얘 뭐지? 얘 좀 잡아야겠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인원이 많지 않다면 전 아직까지 이 쿠폰을 붙여서 썸네일을 만들었을 때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초반에는 썸네일에다가 할인 쿠폰을 붙인 이미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할인 기간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꼭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 쇼츠 만들 때도 이거 3일 동안만, 뭐 며칠 동안만, 일주일 기간만 1,000원 할인 쿠폰 진행되는 상품입니다 라고 넣어주면 고객들이 이거 1,000원 빨리 할인 있을 때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해요. 자, 아까도 무료 노출 프로모션도 그렇고 저는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할인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판매가, 내가 진짜 실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소비자 판매가를 10,000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상품 등록 가격을 12,000원으로 해요. 일부러 올려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린 할인 쿠폰을 붙일 거잖아요. 붙여야 되니까 이 미리 붙일 가격을 생각해서 판매가를 올려 등록하는 거예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도 우리가 선정이 되면
진짜 적게 잡아서 15%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타이트하게 진짜 마진 이거 한 5천 남겨야겠다 라고 상품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할인 무료 노출 프로모션 들어가니까 15% 마진 계산하니까 내가 너무 남는 게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애초에 상품 등록할 때 내가 무료 노출 프로모션도 들어갈 수 있다, 쿠폰도 붙일 거다 라는 전제하에 상품 가격을 설정해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판매가에서 할인율을 잡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상품 가격에서 판매가를 잡는다는 말씀. 등록하는 가격. 네. 등록하는 가격을 내가 할인 쿠폰을 붙일 가격을 생각해서 더 업 시킨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광고. 참, 이 광고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고 교육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냥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를 이제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막 로아스를 변경하면서 제 키워드 걸고 이걸 만지는 건 어느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광고를 돌리면서 진짜 로아스가 내가 타겟 로아스가 500인데 이걸 500인데 530 정도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이 이제 광고 로아스 막 만져보고 제 키워드 걸고 이거지, 만약에 광고로 인한 매출 자체가 없는 분들은 이게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질문 많이 하세요. 저 쿠팡 광고 돌리는데 왜 매출도 안 나오고 로아스도 이렇게 안 나오나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막 로아스 1000%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 상세 페이지하고 리뷰가 갖춰져 있지 않고 광고를 돌리는 건 저는 진짜 완전 뜯어 말리고요. 특히나 리뷰가 없는 상태에서 광고 돌리는 건 저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빵개인 상태에서 광고를 돌리는 경우가 저는 없어요. 아예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돈을 그냥 바닥에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진짜 적게 잡아도 리뷰가 30개는 달려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시작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죠. 막 뭐 제외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뭐 수동 성과형이 좋다, 매출 최저가가 좋다. 정말 맞아요. 맞는 얘기고 너무 좋은 얘기들이고 저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 많이 했고 한데, 일단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사실 막 목표 광고 수익률 이거 안 해도 잘 나와요. 광고가 효율이. 네, 수동 성과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광고를 돌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뭐 가습기라고 하면은 이제 가습기는 너무 대형 키워드고 CPC 금액이 비싸잖아요. 미니 가습기, 여기서 더 이제 세분화되면 실내 미니 가습기,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탁상용 소형 가습기,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여러 가지 조합형 키워드를 많이 만들어서 수동 성과형 광고를 돌리는 게 조금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 최저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이란 게 자리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이 머신러닝이란 게 뭐냐면 이제 2주 동안은 무조건 광고를 유지해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건 카카오 광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광고들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타겟을 내가 광고예요. 내 자체가 광고인데 이게 남자 30대 뭐 경기도에 사는 이 사람들한테 갔을 때 이게 잘 팔리네. 이걸 이제 가서 부딪혀보고 구매를 안 했어요. 클릭을 했는데 구매를 안 했네. 이 데이터들을 광고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30대 여성분 뭐 갔는데 이 사람 경기도 사고 뭐 어떤 상품들을 많이 구매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한테 노출됐더니 구매까지 갔어. 그럼 이 사람들한테 많이 가야겠다 하고 그런 분들만 찾아서 광고가 최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2주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돌리자마자 막 3일 만에 광고 꺼버리고 이러면 정보가 안 쌓이는 거예요. 광고한테. 이게 누구한테 갔을 때 효율이 잘 나오는지를 얘도 막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할 기간을 안 주는 게 돼버리니까 최소한 2주 정도는 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품 이런 경우는 있죠. 광고 비용을 내가 3만 원으로 예산을 정했는데 하루에 막 3,000원 밖에 안 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3만 원을 쓰고 싶은데 광고비로 3,000원 밖에 하루에 안 나가는 거예요. 광고비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동 성과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PC 금액을 올려주면 되겠죠. 이 키워드당 단가로 이제 설정을 하는 광고잖아요. 수동 성과형 광고가. 그래서 뭐 미니 가습기를 내가 지금 뭐 300원에 CPC 금액을 설정했다면 이거를 뭐 500원, 600원을 올려주면 노출이 돼서 내 광고가 더 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매출 최저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목표 광고 효율 지수를 설정해서 광고가 돌아가는 형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3만 원을 쓰고 싶은데 하루에 3,000원 밖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목표 광고 효율을 낮춰줘야 됩니다.
이 목표 광고 효율을 낮춘다는 게 좀 비율을 이렇게 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수동 매출 최저가 광고에서 목표 광고 수익률이 1000%예요. 그러면은 제가 소개팅을 부탁하는데 야 나는 키는 어땠으면 좋겠고 지역은 어디 살았으면 좋겠고 뭐 직업은 어땠으면 좋겠고 이런 조건이 많이 붙는 거예요. 높잖아요. 기준이 허들이 높아. 난 그런 사람만 소개팅할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목표 광고 수익률이 200% 잡았어. 나 여자면 돼. 그러면은 뿌려지는 게 많겠죠. 아 오케이 여자면 되라고 내가 소개팅 요청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여자인 사람이면 돼 막 소개팅 막 시켜주잖아요. 근데 나는 조건이 이렇게 하면은 소개팅 찾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걸 낮출수록 더 타깃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광고비 소진이 더 많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내가 만약 광고비를 높게 3만 원 설정해놨는데 3만 원이 채 이용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목표 광고 수익률을 낮추면 저희가 3만 원을 다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 키워드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는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생뚱맞은 제휴 키워드들은 설정해서 의미 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쿠팡 광고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달라. 저도 막 강의도 들어보고 제가 실제로 해보기도 해보고 이제 아는 좀 셀러분들도 많고 이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해 주시고 한번 테스트성으로 해보시면 괜찮을 텐데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무조건 수동성과형 광고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상품이 있으면 수동성과형 광고를 돌린 다음에 키워드는 한 10개 정도만 세팅을 합니다.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걸 2주 돌리다가 이제 매출 최적화 광고로 복사가 있거든요. 그냥 광고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동 성과형 광고를 돌리다가 이 광고 캠페인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매출 최적화 광고로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가지고 매출 최적화 광고를 같이 돌려줘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돌립니다. 그래서 효율이 안 나오는 광고는 오프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광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렸을 때 나는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렇게 하니까 효율이 잘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리고 이제 매출 저보다 높은 대표님들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매출 최저가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절대 안 하시고 수동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상품별로 다르고 카테고리별로 다르지만 그래도 저의 이제 방법은 이거를 돌리기 시작하고 2주 정도 수동성과형을 돌리고 매출 최저가 광고를 복사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이 머신러닝이 잡힐 때 2주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동성과형 광고를 돌리면서 광고 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데이터를 얘가 가지고 와요. 조금 더 효율이 빨리 정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성과형 광고로 내가 10개의 키워드를 돌려서 10개의 키워드 중에서 좀 잘 나가는 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를 얘가 복사를 하면은 가지고 옵니다. 이 키워드에서 네가 잘 팔렸구나. 어느 집단한테 갔을 때 네가 잘 팔렸구나. 그걸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얘가 효율이 빨리 나오기 시작하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완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이 툴을 아예 그냥 만져보질 않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근데 제가 막 여기서 광고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출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지 그냥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면 귀중한 시간 내고 와주셨는데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심화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짧은 영상 등록입니다. 쇼츠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등록해보신 대표님 혹시 계신가요?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지표를 가져왔는데 저의 실제 지표예요. 이 짧은 영상 등록을 제가 올려서 매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짧은 영상이 이제 그런 거 인스타 릴스, 뭐 유튜브 쇼츠 이런 거 같은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쿠팡 라이브의 탭에 들어가셔서 그 쇼츠라는 탭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애들이 쇼츠 어떻게 올리고 있나 이걸 레퍼런스를 보신 다음에 올리시면 도움되고 저는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상품의 쇼츠를 미리 3-4개 정도 만들어 놔요. 상품 등록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 다음에 상품 등록하자마자 쇼츠를 3개 정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만듭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 그래서 쇼츠 쿠팡 라이브 탭에서 쇼츠 등록 및 관리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쇼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효율이 정말 잘 나오는 거는 진짜 잘 나와요. 시즌성 잘 맞고 이것도 쇼츠에도 할인 쿠폰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노출 잘 되면 매출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쇼츠를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쇼츠는 계속 생산해야 돼요. 계속. 이거 등록하고 올리는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만드세요.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만드세요. 그리고 요즘 영상 편집 같은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막 캡컷 그 영상으로도 다 잘 만드시더라고요. 뭐 고급 프리미어 프로 막 이런 거 만드실 줄 모른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편집 되게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유료 결제 월 싼 걸로 해가지고 막 10,000원, 20,000원 이런 거 무료 결제 해가지고 만드시면 그거 월 결제 10,000원 해가지고 이걸로 10,000원 벌면은 이득이잖아요.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퀄리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 보시면 이제 쿠팡 쇼츠 보시면은 막 엄청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팔면 이 핸드폰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소비자가 그 영상을 봤을 때 후킹 포인트가 있긴 해야 돼요. 그냥 올려서 그냥 나 올리는 의미로 두진 마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팔릴까라는 기획과 컨텐츠를 잡고 올리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서 계속 트래픽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만들 때는 이걸 누가 왜 이걸 살만한 건지 그 타겟을 정하시고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 등록할 때 좀 전환이 잘 나왔던 컨텐츠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막 우리가 제품을 대놓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막 혼자 독백하는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2대1로 대표님과 저와 막 뭐 이거 써봤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뭐 의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실제 착용 컷 같은 것들 이렇게 넣으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누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면서 콘텐츠를 계속해서 뽑아야 됩니다.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틈은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를 정말 많이 체크하시면서 시청자 수가 많이 나온 쇼츠 이거를 참고해서 내가 팔려는 상품의 레퍼런스를 보면 더 좋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선풍기를 팔고 있는데 선풍기를 파는 사람들이 쇼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또 조회수가 잘 나온 것들 체크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쇼츠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면은 쓸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자, 인스타에 올릴 수 있죠. 유튜브 쇼츠 올릴 수 있죠. 틱톡에 올릴 수 있죠. 쿠팡에 올릴 수 있죠. 네이버에 올릴 수 있죠. 한 영상 뽑으면 5개 플랫폼에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할인 이벤트 내용을 담아서 쇼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만 뭐 3,000원 할인 쿠폰 적용되는 상품 이때 꼭 이거 이용해서 받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저거 지금 사야겠다라는 또 구매 욕구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겟별 맞춤 영상을 생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손목 보호대를 팔고 있다면 이번 쇼츠는 임산부 분들에게 필요한 손목 보호대 컨텐츠로 만들고 그 다음 컨텐츠는 일상생활 그냥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손목 보호대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짧은 영상을 계속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 등록할 때 할인 쿠폰 적용하기가 있거든요. 탭을 보시면 그러면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구매 전환율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노출이 무료고요. 이 짧은 영상 등록에는 단점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판매 수수료가 추가로 5%가 더 붙어요. 네. 여기서 이 숏클립을 통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나면 추가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설정하실 때 이거 고려하셔야 되죠. 네. 만약에 내가 5% 마진 남고 있다 하시면은 3%다 하시면 이거 0마진 날 수 있으니까 5% 마진이 5%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짧은 영상 등록에는 발생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앞에 거 다 괜찮으니까 이거 꼭 하세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랑 이 두 가지. 네, 이게 이제 등록하는 툴인데요. 이제 뭐 제목 여기다가 쓰고 상품, 내가 등록한 상품 여기다 상품 선택하시고 커버 이미지도 좀 이렇게 썸네일로 클릭할 법하게 이제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커버 이미지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이 필수를 안 넣으면 이 동영상 중에서 자동으로 얘가 추출해가지고 하나를 뽑는데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여기다 이제 동영상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로 모드만 됐었는데 이제 또 괄호 모드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권장 이 확장자 뭔지 체크해 주시고 영상이 10초에서 5분까지도 된다고 나오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30초 이내. 1분 넘어가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30초 이내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혹시 식품 파시는 대표님 계신가요? 식품 쪽이면은 건기 지금 좀 다를 수 있는데 식품 쪽이면은 약간 좀 완전 음식 확대해가지고 맛있게 보이는 이미지 약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건기식은 이거 법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무거나 올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건기식은. 건기식은 안 되고 건강식품이죠. 네, 건강식품은 기준이 조금 완화가 있어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거 체크해 보세요. 네, 혹시 모르니까 괜히 또 그런 데서 골치 아파지니까. 네, 태그 넣을 수 있고 쿠폰 같은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할인 쿠폰 여기다 붙여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사실 이 4번 유입 만들기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상품 소싱 및 기획이랑 콘텐츠 기획이랑 사회적 증거 만들기랑 이게 이미 완성이 되어 있을 때 광고 돌리는 것도 무료 노출 프로모션 들어가는 것도 쇼츠 넣는 것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 해봤자 돈만 들어요. 전환이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순서를 알고 그 순서에 맞춰서 꼼꼼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입 만들기랑 객단가 높이기는 순서가 변경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넣었고요. 유입 만들기에 대한 내용. 제가 왜 유입 만들기를 넣었냐면 이제 대표님들이 매출 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유입 만들기예요. 끌고 와야 팔릴 텐데 내 상품을 보지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유입 만드는 방법들을 준비를 했고 유입을 만들고 이게 갖춰져 있다면 매출이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실천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두 번째가 제가 저 스스로도 되게 스스로한테 말하는 건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걸 해야 돼요. 쇼츠 만드는 거 지금 딱 들었을 때 막막하죠? 이거 쇼츠 또 어떻게 찍어가지고 콘텐츠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쇼츠 올린 사람들은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쉽다고 생각하는 광고 돌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광고 목표 로아 설정하고 그러니까 광고 영상 계속 많이 보고 바꿔보고 광고 효율 바꾸는 거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거 말고 광고 효율을 만지는 것보다 쇼츠를 하나 더 등록하시면 매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것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초보라는 생각 버려야 돼요. 자, 대표님들이 판매하는 상품 초보끼리 경쟁하나요? 초보 셀러들만 모아놓고 거기서 초보 셀러들끼리 싸워서 이러잖아? 아니잖아. 매출 100억 내는 사람들이랑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상품을 올렸을 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난 초보니까 이거 100억 하는 사람들 당연히 밀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답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업자고 시장 자체는 초보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를 벗어나시는 순간부터 초보라는 생각 버리고 그냥 나는 딱지 떼고 싸운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 마치고요. 네, 조금 정신 없을 수도 있고 약간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실무적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 이 과정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과정을 이어가신다면 쿠팡에서 분명히 지금보다 매출이 오를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